또 일본이 세계적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새로운 총리가 선출됐는데 미국, 영국 등의 서방 언론은 자민당을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오로지 자기들 당의 이익만을 위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9일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선거 결과를 두고 여론을 무시하고 가파벌의 수장에게 편리한 인물이 선정됐다고 논평했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보다 안정성의 미래를 맡겼다며 일본의 신임 총재를 미스터 현상유지라고 비꼬았습니다. 또한 미국 뉴욕타임스는 자민당이 대중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고, 일본이 직면한 각종 난제를 가장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선택됐다고 진단했습니다. 복수의 언론들이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국가가 국민 여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에 호평을 날렸고, 일본의 어두운 미래를 내다본 것입니다. 사실 일본이 실시하고 있는 의원내각제는 분명히 민주주의 정부 형태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민주주의의 비판이 따르고 심지어 민주주의를 모방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듣는 것은 일본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 일본은 의원내각제가 가지는 장점을 철저히 파괴하고 있고 단점은 극한으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왜 의회와 국회가 자기들 입맛대로 총리를 뽑을 수 있는 의원내각제가 존재하는 것일까요? 바로 신속하고 능률적인 정책 수행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론상 입법부와 행정부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을 진행함에 있어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고, 이것이 의원내각제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나 아베가 들어서면서 내각부의 권한을 비정상적으로 확대시켰고, 내각인사국을 통해 정부 부처의 고위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행사를 하여 관료들을 통제하였으며 자연스럽게 자민당의 영향력은 막강해졌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강권적인 정책 결정은 여당과의 관계가 상호 소통하는 관계가 아니라 내각에서 여당으로 일방통행식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 문제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는 일본 각 집단 사이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야기했고, 결국 의원내각제가 추구하는 효율성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됐죠. 특히 내각인사국은 그야말로 악질적인 존재입니다. 이에 대해 잠깐 알아보면 2009년에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2012년에 다시 자민당 정권으로 교체됐을 때 아베 정권이 가장 먼저 단행한 일이 바로 내각인사국의 신설이었습니다. 내각인사국은 일본의 법안인 국가공무원제도개혁기본법을 기반으로 2014년 신설된 내각부 내각관방 산하의 비독립적 중앙인사기관으로서 관료 집단을 통제하기 위한 필살기였습니다. 이 기관의 신설로 인해 총리와 관방장관은 심의관급 이상 600명가량의 고위 관료에 대한 승진과 배치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됐고, 정치권은 관료 집단의 목줄을 확실하게 쥘 수 있었죠. 결국 아베 정권 이후로 관료들은 일본 정치권에 벌벌 떨어야만 했고, 소신 발언 따위는 할 수 없는 신세로 전락해버렸으며 일본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자연스럽게도 이러한 이기적인 방침들은 한 정당이 의회를 독점하고 횡포할 수 있다는 의원 내각제의 최대 단점이 극단적으로 나타나게 했으며, 결국 일본은 의원 내각제의 장점은 파괴하고 단점만 부각시키는 유사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입니다. 같은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서방의 국가들이 기시다 후미오가 총재가 된 것에 날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일본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잘 알 수 있죠. 총리를 뽑는데 중요했던 건 민심보다 파벌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아베는 2012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여론조사 1위였던 이시바 시게루를 누르고 총재직을 재탈환하여 파벌 정치의 결과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결국 이번 선거도 민의 반영이 어려운 일본 정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유권자가 선호하는 후보를 총재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국가 위기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어려운 현실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제서야 자기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일본인들은 과거의 안 좋은 시간들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며 지금이라도 한국처럼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울부짖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국이 아시아 최고의 민주국가라고 생각했었던 이들은 현타온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일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일본도 한국처럼 할 수는 없는 걸까? 일본보다 후진국인 나라를 따라한다는 것이 조금은 꺼려지기는 하는데, 한국은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뽑을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들이 원하는 총리를 뽑을 수 없다는 게 현실이다. 의외로 선진국의 후진국의 방식을 도입했을 때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다. 한국이 일본보다 후진국인 것은 맞지만 반박할 수 없는 것은 한국이 더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라는 것이다.
일본은 사실상 자민당이 독재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 자민당이 있었기에 일본이 발전한 것은 맞지만 지금의 모습은 냉정히 말해서 중국, 북한과 다르게 하나도 없어 보인다.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자민당이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다. 총리를 뽑는 데 있어 국민 여론이 하나도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면 한국으로 가서 한국인으로 살아라. 우리는 1차적으로 자민당을 지지했고 자민당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기시다 후미오는 위기에 일본을 구해줄 것이다. 제발 정신들 좀 차려라. 자민당은 나라를 망치고 있다. 아베가 재집권한 이후부터 일본 경제는 엉망이 되었다. 임금은 한국보다 낮은 것은 물론 후진국이라고 불리는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이고 스가는 아베보다 더 못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데도 아베의 노선을 이어가는 기시다 후미오를 기대하는 것인가? 한국처럼 국민의 권리가 존중되어야 한다. 싹 다 갈아엎어야 한다. 우리도 한국처럼 과감한 결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은 보수 정권이 오래도록 집권하다가 이번에 진보 정권으로 바뀌면서 선진국 격상했고 국가 위상이 차원이 다르게 올라갔다. 국민들이 과감히 결단한 성과가 그 즉시 바로 나타난 것이다. 언제까지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인가? 왜 다들 아베가 일본 경제에 공을 세운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가? 아베노믹스는 휘청거렸던 일본 경제에 활력을 주었고 한국 따위는 절대 넘보지 못할 경제력을 만들어 놓았다. 한국에서 정권이 바뀌고 현재 대통령이 많은 공을 세웠다고는 하지만 아베가 구축해 놓은 일본의 파워의 상대도 되지 않는다. 아베의 의지를 잇는 사람이라면 환영이다. 멀리서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아무리 코로나가 있다고는 하지만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몇 년 동안이나 적은 월급으로 생활해야 하는 현실에 있는 국가 바로 일본이라는 국가이다. 아베는 운동선수로 따지면 일시적으로 도핑하는 전략을 취했을 뿐이고 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 대통령제는 문제가 너무 많다. 가장 심각한 거는 국민들 사이에서 편이 나뉜다는 것이다. 차라리 일본처럼 국민 간 분열이 없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한 나라의 국민들이 분열하고 국민과 정치권 사이에 파벌이 갈린다. 과연 어느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인가? 한국은 머지않아 의원내각제를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날 것이다. 일본에서 분열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현재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다. 이것도 결국은 정치 성향 때문이고 한국과 무엇 하나 다른 점이 없다. 나는 차라리 이런 어려운 시기에 내가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국가의 국민이 되고 싶다. 일본에서도 국민 여론의 힘이 단단해져야 한다. 고노다로가 총리가 되지 않은 것은 정치권이 국민을 상대로 우롱을 한 것이다. 지금은 국가의 위기 상황이고 국민들이 가장 기대하는 사람이 총리가 됐어야 한다. 고노다로가 총리가 되지 못한 것은 단지 아베가 싫어했기 때문이다. 기시다 후미오는 스가보단 총리직을 잘할 것 같지만 아베의 의지를 잇겠다는 사람이기에 기대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